명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봅시다. 일단은 x는 1이면 이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이 되겠죠? 가정이 이렇게 이걸 p라고 합시다. 결론을 q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p는 q이다. 이게 참인지 밝힐 건데 여기서 진리집합을 따져야겠지. p의 진리집합은 x는 1이다. 뭐 이렇게 편하게 쓰겠습니다. x는 1이다고. 그 다음에 q의 진리집합의 원소는 절대값 x가 1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그럼 그랬을 때 이렇게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p면 q이다. 이게 참이다 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참이 됩니다. 그 다음 역을 한번 봅시다. 역은 P이면 Q이다. 여기에서 Q이면 P이다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절대값 X가 1이면 X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아니겠죠. 뭐가 발레가 됩니까?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Q가 이렇게 있고 P가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여기가 X는 1이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발레가 되는 것은 요거다. Q 빼기 P가 된다. 그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발레가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 P이면 Q이다의 대우를 찾아보래. 그러면 not Q이면 not P이다 라는 게 대우가 되겠지. 역하고 그 다음 부정을 둘 다 해줘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로 해보면 절대값 x는 1이 아니면 x도 1이 아니다. 이런 게 나오겠지. 근데 우리는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 찾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명제가 참임을 밝혔다. 그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항상 참이 되겠죠. 그래서 명제와 대우의 관계라는 것은 명제가 참이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 됩니다. 그 다음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 보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랍니다. 이거는 P이면 Q이다는 명제를 물어보는 거, 참인지 거짓인지 물어보는 거고 이렇게 두 개 짝대기를 꺼서 했으면 참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랬지, 그치? 그래서 화살표를 받는 얘가 Q고 그럼 얘는 진리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화살표 받는 쪽에 진리집합이 더 크다. 그래서 포함한다. Q가 P를 포함한다 라고 말을 하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거다. 이것들이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겠죠. 다 외워야 되는 거야.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그리고 그러면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는 걸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가 되는 것은 그냥 필요 조건이 되겠죠. 한쪽만 이렇게 외우게 되면 다른 쪽은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건 필요 조건이다라고 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지금 화살표를 봤더니 서로 주고받는다. 그치? P이면 Q이다. 이것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P가 이렇게 된다. PQ가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럼 얘는 우린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을 하죠. 서로 같아. 우리가 포함관계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따져보면 P는 Q이기도 하고 P는 Q에 포함되기도 하고 Q도 P에 포함되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P랑 Q가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고 Q도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 P를 봅시다. P라는 조건은 N은 5의 약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이거를 진리집합으로 표현해 볼까? 라지 P, 집합 P는 어떤 걸 원소로 가집니까? 1과 5를 원소로 가집니다. 5의 약수니까. 그 다음에 Q는 10의 약수래. 그래서 1, 2, 5, 10이지, 그치?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이거 Q가 이거 라지 Q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Q라는 놈은 P를 이렇게 포함하게 되고 P 안에 1, 5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2하고 12 들어갈 거라는 거. 이 사실을 알게 되지. 그럼 포함 관계가 P가 Q에 포함된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게 세트가 뭐다? P이면 Q이다. 이게 참이다. 그 다음에 우린 또 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게 하나의 이제 세트라고 했다.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뭐겠어? 필요 조건이 되겠죠. 알겠지? 한쪽만 이렇게 외우게 되면은 다른 건 찾기 쉬워질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5번은 외우는 방법. 저렇게 외우면 기억이 오래 가겠죠. 그 다음 두 실수 xy에 대하여 두 조건 p, 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그래서 위에도 말했듯이 다시 한 번 더 말해보면 p는 q이다가 참이다. 화살표 받는 쪽이 q다. 그럼 화살표 받는 쪽의 진리 집합이 더 크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트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 더 있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럼 이걸 알게 되면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다 라는 걸 알게 됐지. 그래서 이게 충분 조건인지 뭐 필요 조건인지 뭐 필요 충분 조건인지 알려면은 집합의 포함 관계,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를 따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수직선을 활용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P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P라는 것은 5보다는 크다라고 하네요. 이게 P고 그 다음에 Q라는 것도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2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 하나의 수직선에 포함해보면 얘가 P가 5보다 크다라는 게 되고 Q는 2보다 크다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포함하게 되지? P라는 게 Q에 속하게 되지. 그치? 여기가 P고 여기가 Q니까 Q가 더 크잖아. 맞지? 그래서 진리집합 포함 관계는 요렇게 된다. 맞지? 그래서 우리는 화살표 받는 쪽이 Q니까 P이면 Q이다. 이게 참이다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P가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답하는 거지. 만약에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말하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자. 2번도 우리가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볼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진리집합의 원소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근데 원소라는 건 단순히 뭐 어떤 한 문자의 값을 말하는 게 아니야. 뭐 n은 짝수다. 그 짝수가 원소 2, 4, 6, 8 뭐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처럼 이거의 해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값과 y값의 해를 원소로 포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계적으로 원소들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P가 가지고 있는 원소가 P가 가지고 있는 P를 만족하는 식의 해가 Q를 만족하는 식의 해가 어떻게 되는지, 뭐 얘가 가지고 있는 걸 얘도 들고 있는지, 아니면 얘가 가지고 있는 걸 얘도 들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를 찾는다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P를 한번 보면 x 제곱은 y 제곱이야. 그러면 x는 플러스 이렇게 하자. x는 y도 만족하고 아니면 x는 마이너스 y 이것도 만족하는 해가 되는 거지. 그러면 q도 한번 해보면 q는 x는 y 해 나와 있네. 그러면 얘가 더 원소가 많다도 맞지만 많다를 떠나서 P가 가지고 있는 원소는 Q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포함하지. 그래서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보면 Q는 P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 받는 쪽이 뭐야? P지. 그래서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이 돼. 그러면 우리는 화살표 주는 쪽에서 받는 쪽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린 여기 문제에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맞지? 자, 그 다음 3번도 보자.
3번은 P의 뭐 방정식의 해를 찾으면 되지. 3x 2를 넘겨서 3x는 6이 되고 x는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q도 그냥 x는 2라고 하네요. 그럼 해가 서로 똑같지. 누가 더 많다, 누가 누구를 포함한다 라는 것보다는 서로 완전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P랑 Q랑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화살표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이런 것도 화살표 같은 경우도 선생님 어떤 거 보면은 이거 2개짜리 쓰고 어떤 거 보면 이렇게 쓰는데 거의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이는 이거는 이제 참이다라는 걸 확실히 말해주는 거고 이거는 참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건데 대부분 참일 때 우린 이걸 쓰기 때문에 그냥 서로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구분 짓는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진리집합이 서로 같게 됐고 조건이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주고받으니까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을 하죠.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여기 명제 파트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수학 개념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은 많이 써요. 서로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학생들이 집에 가면 아들, 학교 가면 무슨 이름 학생 뭐 이렇게 하면 서로 같은 말이다. 그러면 아들인 것은 피학생인 것에 뭐 필요 충분 조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야. 뭐 x는 x 5x는 10이다 라는 이 방정식의 해는 x는 2라는 말과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알겠죠? 서로 같다라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37번 봅시다.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에서 그 문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실수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지 우리가 우리가 등식이란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부등식이란 것도 배워. 우린 등식의 종류는 2개가 있다고 배우죠. 방정식과 항등식을 배웁니다. 방정식은 뭐야? x의 어떤 x의 값에 따라서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하고 항등식은 x의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되는 거다. 그치? 그런데 부등식에도 똑같은 개념이 있다는 거야. 부등식도 조건 부등식이 있고 그 다음 절대 부등식이 있습니다. 조건 부등식은 뭐냐? 얘랑 똑같아. 방정식이랑 똑같아. x의 값에 따라서 그 부등식에 3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 부등식은 뭐겠어? x의 값에 따라서 x의 값이 어떤 값을 넣더라도 그 부등식은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는 부등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을 풀어라라는 문제가 나오고 이거 우리는 부등식을 풀어라라는 문제가 나오지 부등식을 풀어라라는 문제가 조건 부등식이 되는 거야. 그 중에서도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는 절대 부등식이 있겠지만 우리가 x의 값을 찾아야 되는 해의 값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등식은 조건 부등식이라고 하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한다. 예를 몇 개만 들어보면 뭐 x 제곱은 0 이상이다. 항상 성립하지. 우린 실수범위 x에 대해서 x의 어떤 것을 제곱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0보다 작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0 이상인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절대 부등식이다. 그래서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부등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알겠죠?